이엘님 반갑습니다. 준이님 반갑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를 조루하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선거의 진행상 그렇게 하십시오. 보면서 한 번만 넘겨주시고 빠르게 한번 저희 요 부분을 이거 낮춰야 되겠는데 이거 나중에 저거 봐야 될 것 저기 같은데. 오늘 기자회견 취지죠, 그죠? 취지고 그 다음에 진행상 브리핑. 브리핑을 할 때 우리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서 기동자의 동사장이 아무것도 안 진행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행할 때까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 연수구 상태고 넘어가서 감정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항목이 또 그다음에 진행 간단히 네. 5분 정도 유정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거를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이건 뭐죠? 이거 누구 안녕하세요. 이 휴대폰 이걸로 마이크로 지금 여기 두신 겁니까? 네, 맞아요. 아, 마이크로 두신 거면 네, 주시고. 저 젊은 친구 이거 누구 거죠 이거? 아, 그저 핸드폰입니다. 네. 자, 오늘 1월 4일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기는 한변 사무실 이 인권과 부분을 통일을 얘기할 때마다 아니 안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그냥 하루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잘 안 들리니까 옮겨서 저 지나갈 겁니다. 근데 마스크 어디다 놨지? 오늘 처음에만 좀 설명을 치울 겁니다. 그래 하시죠. 네. 그럼 서두를 우리 유명을 시작한다는 거죠? 아, 이제 곧 저희들 아 여기 조금. 변호인들이 소송 진행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신 우리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지금 이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죠? 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끔만 그런 걸 깜빡깜빡 있습니다. 보니까 카메라가 보이네. 그냥 낮추면 내리라고. 아니면 내가 앞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연수구를 선거소송을 원고 입장에서 민경 원고 입장에서 대리하고 있는 대리인단 중에 한 명,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4.15 선거소송의 그 소송 진행 현황과 또 지금 현재 저희 소송 대리인들이 지금 동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또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과 전망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 해주신 변호사님들을 먼저 제가 소개드리고 준비된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석동현 변호사였고요. 제 오른쪽에 지금 연수구 소송을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정말 우리 소송의 아주 책사입니다. 문수정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계신 분은 뭐 본인들이 직접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자유통일당의 소송 대리를 맡고 계신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영일 변호사님이시고요. 고 변호사님과 함께 싸고 계신 이명규 변호사님. 이영희 변호사님도 그리고 제 왼쪽 끝에는 또 이 연수구 소송뿐만 아니라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정당 그 선거무효 소송까지 종횡무진 또 활약하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이승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과 또 중간중간에
우리 유튜버님들의 그 질문에 응답하는 또 그런 문답의 순서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의 진행 상황을 누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진행. 예. 오늘 진행 순서. 네, 오늘 진행 순서 여기 특이 보시면 PPT를 만들어 해놨는데요. 처음에는 소송 대리인단들이 지금 연수구 을소송과 더불어서 기독자의 통일당이 함께한 취지 같은 걸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 소송의 진행 상황, 그리고 기독자의 통일당의 진행 상황, 그 다음에 감정의 내용은 제가 연수구 소송에서 투표지,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뭐 투표용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감정을 했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감정 신청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소송 대리인단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향후 계획 같은 것을 이제 다음 말씀드린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이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게 된 그 과정, 배경에 대해서 유성수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선거 무효소송은 2020년 4월 15일 날 제21대 총선에 관해서 선거 무효소송이 총 126건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총 126건이 제기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연수구, 즉 원고를 미경옥으로 하는 선거 무효소송 한 건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126건의 소송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26건의 소송은 사실은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소송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주장의 내용이 모두 똑같습니다. 즉 똑같은 부분은 서버, 디지털 선거 장비, 디지털 데이터 및 실물 투표지 등에 관한 인위적인 조작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선거가 공정성, 완전성, 무결성이 훼손된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를 구한다는 내용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변론이 진행되거나 같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연수구 을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사건의 증거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 삼아서 또다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초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특별히 또 함께 해주신 기독자유통일당 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은 실제 이 사건 선거, 그러니까 4월 15일에 있었던 선거에 전체 무효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통되는 모든 무효 원인이 사실은 다른 선거 무효 소송과 또다시 공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은 모두 다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공동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 증거조사도 공통되어야 한다라는 주장과 그 진행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오늘 와주신 우리 유튜브님들도 좀 소개해 드리는 것이 또 저희들의 도일 것 같은데요. 간단히 이 TV 이름을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오셨고요. 한각회 TV니까 네. 오셨고. 주의길 예, 주의길 TV하고 모르드게 TV입니다. 예, 주의 길 TV도 오셨고요. 또 여기는 어디시죠? 영어 방송입니다. 영어 방송도 늘 해서 주십니다. 또 여기는 네, 너하라 TV에서 나왔습니다. 너하라 네. TV. 또 여기는 네, 저는 종이의 TV입니다. 예? 종이의 TV. 종이의 TV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유튜버님들과 또 우리 유튜브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힘을 얻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그 선거 소송은 방금 유승수 변호사 설명대로 지금 120여 개 지역에서 지역구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일부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사실상 인천 연수구를 소송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해서 어떠한 원리적 조작 행위를 밝혀내면 다른 지역 선거 소송에서도 공히 주요한 증거 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 사항을 저희들이 좀 설명을 뼈대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4월 15일 날 소송 선거가 있었고, 선거 바로 다음 날서부터 저희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선거의 결과, 통계적 결과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 4월 27일 날 투표지 등의 증거 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 인천 연수구 의지역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선거 소송은 각 선거가 있었던 지역별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5월 7일 날 소송 제기를 하고 몇 달간에 걸쳐서 저희 원고 소송 대리인들이 정말 아주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좀 그런 노력을 이렇게 쏟아서 많은 주장도 하고 자료도 내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반응을 처음 보인 것이 2020년, 그러니까 작년 9월 초에 이 소송의 준비의 그 의미로서 성명 준비 명령을 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처음으로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던 것이 작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그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저희 원고 대리인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결국 서버라든지 투개표의 전산 장비에 대한 포렌식 등등 그러한 사전 검증 감정을 거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 12월 14일 날 대법원이 검증 기일을 한번 열었습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중앙선관위에서 열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그 다음 절차가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원고 대리인들이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법원에 저희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요구를 이렇게 서면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관위의 그 일방적인 그 검증기 이후의 절차 진행은 다시 스톱된 상태입니다만, 이러한 대법원의 소극적인 재판 운영을 저희들이 항의하고 재판을 촉구하는 의미로 현재 원고 소송 대리인이 올해 들어와서 1월 18일부터 매일 낮 정오부터 1시까지 이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 기일을 열어달라 하는 그 변론기일 지정 촉구의 의미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소송 대리인단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 또 그리고 작년 5월 이후로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는 이 중앙선관위 선거 서버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서,
또 그리고 이 선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감정 신청서를 또 추가로 제출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소송 대리인단은 각종 서면을 통해서 서버에 대한 이미징과 사전투표지의 QR 코드 발급 원리에 대한 이 감정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만 대법원은 한심하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대한 공개는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검표 일정 또한 아직 제대로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은 저희 원고 소송 대리인단의 쉼없는 그런 노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연수굴 소송에 관해서는 우선 개괄적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한편으로 지금 비례대표 선거의 무효를 지금 소송하고 계신 기독자유통일당 측의 원고 대리인 변호사님으로부터 좀 진행 상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중앙선관위 위원장, 그리고 서울 종로구 선관위 위원장, 세종시 선관위 위원장, 대전 서구 선관위 위원장, 부천시 선관위 위원장, 경남 진주시 선관위 위원장, 광주 서구 선관위 위원장, 파주시 선관위 위원장, 인천 연수구 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증거보존 신청을 이 9군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본안 소송은 이 253개 지역구 전체와 비례대표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자유통일당 소송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겹치는 데가 인천 연수구 선관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대표 표 부분에 대해서 투표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현재 민경욱 의원 선거 무효 소송과 겹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어떤 소송도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경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역구 표와 비례대표 투표지를 같이 검증하자, 같이 개봉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여러 번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같은 현재 부가 다른 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를 재판하는 부를 민경욱 소송이 재판하고 있는 그 부로 이전해달라. 이거를 2부 신청서라고 하는데 그 부로 이전해달라. 이런 신청서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가 253개 전체 지역구와 비례대표 전체를 무효하는 이 소송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소송의 경제라든가 당사자가 진행하는 이 소송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현재 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소송에 대해서 그 부에서 같이 비례대표 표와 그리고 개인 지역구 표를 같이 개봉하는 게 소송 경제에도 맞고 우리가 이미 증거 보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봉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공통된 증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경욱 의원 개인 지역구 거기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일부 진행된 거, 변론 준비 기일 그리고 검증 기일 한 차례 진행된 거 외에는 나머지 어떠한 지역구 선거 무효 소송이든 전체 비례대표 소송에 대한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이든지 간에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0년 작년 12월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외 12명의 대법관, 이 방송에 나오는 김에 대법관들 이름을 한번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명시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나머지 대법관들이 법원 행정처장 그 한 사람만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 박상옥,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학, 이흉구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대검에. 왜냐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22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을 몇십 년 동안 그 법을 가지고 이제까지 밥을 먹던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리는 없고, 그렇다고 더더욱 모를 리는 없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깔아 뭉개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방관할 수가 없어서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대법원장 이하 12명의 대법관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뭉개고 이거를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가장 되고 있는 부분이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신분과 대법관이라는 신분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6개의 소송에서 피고가 중앙선관위원장 노정희 본인,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대부분 지역의 부장판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위원장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실질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 내지는 공동의 권리자 내지는 공동의 의무자라는 신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소송에 있어서 말하는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소송에서 배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위원장을 현재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의 구성원으로 지금 임명해서 한 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하지 않아서 지금 공동변호인단에서 기피 신청까지 했는데, 대법원이 정말 법을 알고 법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대법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특히 대법원장은 이걸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스스로 대법원에서 제척시키게 하고, 제척이 안 된다면 노정희 대법관 본인이 중앙선관위위원장이라는 그 신분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 자리를 들어서 속히 제척시키거나 노정희 대법관 스스로, 중앙선관위위원장 스스로 그 부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고 빨리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인천 연수구 을의 경우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민경욱 의원이 지금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그 골격은 민경욱 후보를 4.15 당시에 찍었던 표가 지금 당시 1번 민주당 후보에게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잘못 계산이 된다든지, 혹은 1번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유령 투표지가 삽입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그 서버의 조작, 서버의 감정 등을 통해서 그러한 조직적 행위를 우리가 지금 찾고 또 재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자는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함께 투표가 이루어진 비례 투표지를 저희들이 함께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이 소제기한 비례 투표를 같이 보자고 하는 것은 4.15 당시에 누구라도 사전투표를 하든 본투표를 하든 지역구 의원 투표지와 비례정당 투표지가 함께 교부가 되어서 투표가 이루어졌고 기독자유통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보다 많은 어떤 그 지지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가 그러한 객관적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저조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어떠한 조직적인 그런 표의 왜곡, 조작을 밝히자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이 소제기한 그 소송 중에서 인천 연수구을 소송과 지금 민경욱 의원이 소제기한 연수구을 소송을 함께 재판해 나가는 것이 이 진실을 밝히는 데도 그렇고 우리가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가지고 저희들도 재판부에다가 그러한 비례대표 정당을 함께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가장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이 소송의 어떤 그 진행을 위해서 제출했던 감정 요구사항과 또 관련 의견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최근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질문도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그 이현주 의원 지역구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을. 그 설명까지 같이 해주시. 그것만. 아까 그 연수을 관련해서 조금만 더 네, 보면 예, 그 인천 연수구 을 민경욱 의원 지역구 선거 관련해서 둘 다 현재 비례대표 표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표도 마찬가지로 증거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의 한 창고에 이 투표지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해서는 지역구 공동소송 변호인단이 증거 보존을 신청했을 때 증거 신청을 안 받아줬습니다. 비례대표는 왜? 니네와 관계없다 하면서 안 받아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 연수구 을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해서도 증거 보존을 했습니다. 증거 보존 신청을 하면서 선관위에서 나온 투표지 박스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장소에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이나 문수정 변호사님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비례대표 투표지를 증거 보존 신청하는 것을 허용을 안 했는지. 왜냐하면 가보니까 투표지 박스가 봉인이 다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뜯어내고 다시 붙인 자국, 그 다음에 엉성하게 아예 뜯어진 자국. 더 심한 것은 관외 투표지 박스 중에 대용량 박스, 그 화면 나옵니까? 대용량 박스. 대용량 박스의 경우에는 한 5박스가 3,000매 이상 들어가는 대용량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4,000매가 들어있다고 보는데 4, 5, 20, 한 2만 장 될 것 같은데 그 박스에는 어느 투표소 이런 게 없어요. 어느 투표소 이런 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적혀있지 않고. 여기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투표지 어느 투표소 그러니까 주소 불명이에요. 주소 불명. 주소 불명의 정체 불명의 박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써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이렇게 옥면 이동 이렇게 써있는데 예, 관내 사전인 경우에 저렇게 투표소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아예 없습니다. 정체 불명의 투표지 박스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봉을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증거보전 나온 판사에게 이거를 조서에 기입해달라. 조서에 기입 안 해줬습니다. 왜 안 해줄까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입을 해야 되고 개봉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뭐 권한이 없다느니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저 비례대표 투표지에는 뭔가 있다. 봉인도 훼손되고 정체불명의 박스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함께 이 투표지를 개봉해서 수개표 작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 담당 재판부에서 발칵 뒤집혀서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개봉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열어서 보면 되는데 열어서 보는 게 왜 그렇게 어렵느냐? 180일이면 한 사람이 들어가도 저건 다 개봉합니다. 한 사람이. 법원에 직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대법관님들이 손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시간 없으면 다른 사람 전문가들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인천 연수구 을에 대해서 같이 비례대표 표를 증거보전 신청하고 지역구 표와 함께 같이 개봉하자고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석동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표를 전자적으로 바꾸는 것, 우리 그 바실리아 TV에서 얘기했던 표 갈기, 표를 갈아버리는 것, 또 표 얹기, 정체불명의 표를 밖에서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서 교부하고 표를 떼는 게 아니라 인쇄 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장 찍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 인쇄를 무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다른 곳에서 인쇄된 투표지가 저 박스에 들어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선관위 서버에 이제 저장되었던 그때 당시의 통계 자료와 그리고 스캔 자료와 저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맞추는 작업이 비례대표 표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맞추는 작업이 어렵다. 나중에 사후에 저 장소에는 법원 직원과 선관 직원밖에 못 가죠. 사실 뭐 법원 직원밖에 못 들어가는 장소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투표지 전국을 2,900만 표를 다 바꾸고 그 통계 자료대로 바꾸는 작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표에 대해서 개표 작업 내지는 이 검증 작업을 거절하고 있다는 추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되고 저와 같이 그리고 이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한 분들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아까 그 부분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부산 남구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 지역에 지금 소송 진행에 네. 최근에 무슨 그 진행된 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 말씀 좀. 네, 마이크. 네, 지금 여기 제 옆에 계신 이명규 변호사님하고 유성수 변호사,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독자의 통일당 소송, 연수구 소송,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 또는 유권자들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도 마찬가지로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현주 의원을 지역구로 원고로 하는 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성명 명령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증거조사, 그러니까 지금 연수구을 민경욱 의원 소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선거 무효 소송에 관한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 그리고 또 향후에 재판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라는 성명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 성명 명령이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배경은 지금 연수구 을 소송에서 몇 가지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서버 그리고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디지털 파일은 사실 실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각 지역 선관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연수구 을 소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버에 들어있는 디지털 파일 그리고 또 통합선거인 명부가 특정 선거구만을 위해서 분리할 수 없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디지털 장비, 개수기라든가 아니면은 전자개표기 이러한 장비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각 지역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수도 있겠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수구 을 소송에서 자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비를 모두 다 회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는 전국 각 선거구, 각 지역구에서 다른 선거구로 다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 제도 그 자체로 인해서라도 모든 선거는 일체로 이루어진 것이지 각 지역구는 따로 아니면 지역구와 비례는 따로 이렇게 볼 수는 절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거 무효소송이 126건이 제기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실제 각각의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표를 실제로 확인하는 재검표만 각각 따라할 수 있을 뿐이고 관련한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버 디지털 장비 그리고 또 관련되는 통합선거의 명부의 조사 등은 모두 다 공통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이명규 변호사님께서 작성해서 제출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증거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선 모든 선거 무효소송이 병합돼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변론 진행에 관한 의견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현재 이렇게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 원고 대리인들이 대법원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현재 상태에서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유튜브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먼저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현재까지 사항에 관해서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시겠습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자기가 지금 이 선거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뭐 특별히 지금 이렇게 외부로 표출된 뭐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원고 대리인 입장에서는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피 신청서를 냈고요. 현재 재판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오지 않은 이유는 그 해당 재판부, 그러니까 지금 연수구 을 재판부입니다. 연수구 을 재판부에서 노정희 대법관이 실제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 2번에 걸친 재판은 김상환 대법관이 수명법관으로서 지정돼서 한 명만이 출석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상 현재 그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변동된 것은 전혀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부연 설명하게 되면 사실 이 중앙선관위원장 노정희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전체 126개 소송 중에 기독자의 통일당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는 피고가 되고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물론 기독자의 통일당에서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판부를 구성하면 안 되는 게 맞고요.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나 공동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그러나 현재 이 126개 나머지 소송에서 피고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입니다. 공통의 권리자나 공통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하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배제된다는 의미로 법률용어는 제척된다고 합니다. 제척되는데 이 사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이나 또는 직권 조사에서 제척되면 제척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회피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소리 저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데 당사자로 있고 그 다음에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이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그 공동 권리 내지 공동 의무자인 사람이 어떻게 재판부, 그것도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게 우리 공동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동 변호인단에서 기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그 다음 순서를 다시 또 진행을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자꾸 안경에 김이 설해서 안경을 벗고 하겠습니다. 안경 벗은 얼굴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4월 15일 그 총선의 그 엉터리 선거를 통해서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함량미달의 의원들이 정말 국민들을 아주 참 뭐로 아는지 이렇게 참 한심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을 지난 지금 10개월 가까이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또 4월 보궐선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4.15 선거의 어떤 부정이 밝혀지고 확인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21대 국회를 싹 갈아엎는 그러한 장면을 애타게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지금 이 소송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음으로써 많이 조바심이 나실 겁니다. 저희 원고 대리인들도 역시 그런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이 투표지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투개표 자료들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재검표라도 해서 뭔가 거기에도 이 사람들이 저들이 저질렀던 그런 조작의 결과로서 뭔가 지금 발표된 선거 결과와 실제 투표지 실물 간에 굉장히 참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 굉장한 문제점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저희들이 서버 감정 포렌식에 대한 주장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재검표를 위한 조속한 재검표를 물론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친 그런 내실 있는 재검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검표도 4월 보궐선거 전에라도 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 저희 소송 대리인단이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간략히 저희들이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속히 변론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속히 변론 기일을 지정을 해서 즉 재판을 열어서 공개 변론을 통해서 선거 무효 소송의 쟁점이 무엇인지, 소송 대리인단의 주장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어떤 증거 조사가 필요한지 등 공개적인 공방을 통해서 국민의 빼앗긴 선거 주권을 다시 되찾는 그러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선거인 명부 공개 문제입니다. 선거 후에 이 선거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절차의 가장 기본은 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그러한 선거인 명부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투표자 수와 투표자의 실제성 등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선거인 명부도 아직 선거 당사자, 우리 원고 대리인 같은 소송 당사자 본인에게도 일체 지금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선관위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거에 관한 한, 선거 결과의 사후 감사 또는 소송에 관한 한 이러한 사생활 보호 원칙을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원고 대리인들의 생각이고 또 외국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가 투철한 미국에서도 선거에 관한 한 부재자 투표 명부를 인터넷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회사의 주주 명부, 조합원 명부는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공개가 됩니다. 개인정보의 어떤 그 보호 차원에서 주민번호랄지 민감한 정보는 일부를 가리고도 그러한 선거인 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4.15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의 투개표 과정 정보가 일체가 들어있는 서버에 대한 감정을 위해서 그 서버를 이미징, 쉽게 말하면 복사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선거의 많은 부분이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서 내가 직접 투표 날인을 한번 하고 오는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투개표의 전 과정은 이미 전자화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후에 이러한 감사 감정의 상당 부분도 투개표와 관련된 디지털 장비와 전자기록에 대한 점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원고 대리인들이 4.15 총선 이후 이 소송을 시작하면서 서버와 선거 전자장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만 거듭 묵살하고 있고 따라서 법원에 의해서 지금 선거 전자장비와 기록이 제대로 보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경우는 도미니언 전자개표기에 대한 포렌식까지 실시된 바가 있고 물론 결과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선거 부정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례를 저희들이 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선거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형이 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4.15 총선의 운영 내용을 담은 현상 보존적인 이 이미징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전 투표지에 표시된 QR코드의 그 발급 원리에 대한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안으로는 QR코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투표지에 있는 이 QR코드의 이 분석을 위해서도 이 QR코드가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발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을 거쳐서 그러한 원리가 확인된 다음 재검표의 기회 또는 재검표에 앞서서 그 QR코드의 대조를 해 본다면 있어서는 안 될 사전투표지 어딘가에서 유령으로 sab입된 그러한 가짜 사전투표지를 가려낼 수 있는 유력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이 기독자유통일당의 소송
물인 비례대표 투표지와 동시 재검표를 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이 재판 과정을 전부 공개 촬영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 밖에도 이 표의 여러 가지 이 실물에 대한 인쇄 상태 또 규격, 잉크 재질 등에 대한 감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든 4월 보궐선거 전에 이러한 선거 소송을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전국의 120여 소송을 다 완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 인천 연수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 몇 군데는 실질적이고 정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이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의 어떤 그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이런 의심, 합리적인 의심을 이렇게 깨끗하게 규명하는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는 폭력적인 권력 투쟁을 피하는 대표적인 문명 제도이고 정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제 선거는 좋은 정부를 우리가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또 선거의 부정이 이렇게 마음대로 병행한다면 우리는 정말 선거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되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또 대법원에서 이 선거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끝까지 저희들의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또 이 문제에 저희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성원 속에서 저희들이 또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또 변호사님들과 함께 계속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고 변호사님께서도 앞으로의 각오랄까요? 네. 의지를 좀 지금 국토본과 그리고 지금 공동변호인단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까지 부정선거 관련해서 대법원 앞과 그리고 강남역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토요일 날 그리고 주중에도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싸워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번 주에 이제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그리고 사무처장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부정선거 소송과 그리고 부정선거 투쟁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대법원 앞 거기에서 1인 시위를 저희들도 동참해서 여기에 오늘 언급하신 잘나신 우리 대법관님들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관 박상옥, 이기택, 김재영,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학, 이흥부에 대하여 직접 그 얼굴이 잘 나온 초상화를 꼭 들고 저희들도 시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들에 대한 압박이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해서 국토본이나 또 그리고 다른 공동 변호인들께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면주 예,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정선거 소송 대리인단의 이명기 변호사입니다. 그 대법원이 선거 부정 소송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선거 부정 행위 그 자체보다도 더 중대한 범죄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21대 국회가 정당하게 구성되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1대 국회는 지금도 무수한 인권 침해 법안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5.18 특별법 관련해서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는 명목 하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소송은 빨리 하라라고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서 원구성의 정당성을 밝혀주고 거기서 과연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확인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15 선거로부터 달수로 10개월입니다. 벌써 보궐선거가 다가올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소송을 하지 않고 지난주에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한 성명명령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재판받는 것이 대법원의 시혜를 기다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지지를 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부정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앞으로 선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거 부정 투쟁을 꼭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유일하게 저들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 변호사도 하면서 네. 우리가 오늘 그 소송대리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느끼기에는 길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빨리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돼서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빨리빨리 재검표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재검표가 진행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되는 사실들에 대한 조사를 빨리 실시해라.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요구가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가 안 가면 대법원이 빨리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열면 됩니다. 재판도 열지 않고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재검표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스스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제 순서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제 순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를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너희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니? 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감정에 관해서 미국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미국에서 진행된 감정 방법은 이미 저희가 오래전에 이미 법원에 낸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투표용지 자체 인쇄 상태라든지 뭐 종이에 대한 감정을 하자 이건 당연히 냈고요. 그리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그 프린터 그리고 그거 또 투표용지 발급할 때 옆에 노트북을 끼워서 하거든요. 그 노트북과 프린터에 대해서 감정하자 그랬는데 법원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그건 약간 좀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는 당연히 저희가 감정 신청이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틀어드릴 게 있는데 장비이다 보니까 뒷부분에 어떤 장치들을 꽂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해킹을 해보라는 영상이거든요. 사실 이게 조혜주 과장, 그러니까 지금 선고 2과장입니다. 선고 2과장. 사용 장비이다 보니까 뒷부분에 어떤 장치들을 꽂아가지고 활용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여기 있네. 형 장비이다 보니 이게 다른 건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우리가, 해킹을 해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해킹을 해보겠다고 제안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중앙선관위의 그 운영 PC를 오퍼레이션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해킹을 해보시죠. 자, 해킹을 해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좋다! 그럼 우리도 해킹을 하겠다! 어차피 미국도 많은 분들이 해킹을 도미니언 순식간에 해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표기를 우리가 해킹하겠다 했는데 중앙선관위의 특징이 뭐냐면 반박할 만한 것만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해킹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핵심적인 부분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해킹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통합선거의 명부 서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빨리 보전을 하자 하는 이유가 미국은 전부 공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통합선거의 명부라는 거는 뭐 연수구 올 것도 있고 송파할 것도 있고 뭐 종로 것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션을 나눠가지고 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보전을 왜 하느냐? 통합선거의 명부를 보전해서 분석을 하면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표를 뽑았다. 그런 조작의 흔적. 아니면 죽은 사람이 표를 발급했다. 이런 거를 서버를 감정만 바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버를 감정하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이미 우리가 따로 보장을 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걸 써 하면서 줬습니다. 근데 누가 증거를 범인이 만든 증거를 누가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통합선거의 명부를 보전을 한다면은 보전이란 거는 뭐 포렌식 같은 거예요. 조사 같은 건데 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네들 행정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이번 설 연휴 때 하자. 설 연휴 때는 중앙선관위 아무도 일을 안 할 테니까 그때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이게 곧 설 연휴가 금방 오지 않습니까? 딱 그때 추석 때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몰래 옮긴 거 그냥 후다닥 옮긴 거 아시죠? 그때처럼 설 연휴 때도 그러면 우리가 서버 포렌식을 하자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통합선거인 명부의 내용을 합법적으로 변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변조가 되기 전에 빨리 이것을 보전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중앙선관위든 뭐 연수구 선관위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보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전 말씀하신 봉인이 깨진 상태 이게 한번 쭉 뜯은 거랑 똑같죠? 이게 박스가 이렇게 뜯겨진 상태가 연수구 비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봉인이 한번 뗐다가 다시 위에 또 붙이고 이렇게 테이프를 한번 이렇게 십자로 발랐다가 한번 떼고 또 다시 붙인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 이중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비례를 못 가는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시면 자녀 투표용지인데 여기에 한번 그었다가 다시 테이프로 붙인 흔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자녀 투표용지 함을 한번 열어봤던 겁니다. 자녀 투표용지를 왜 엽니까?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요? 뭐 표를 못 찍었겠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고영일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죠?
이렇게 보통은 위에 뭐 연수 3 투표구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투표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수 비례랑 만약에 연수 비례, 그러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이 한 그 지역과 같이 투표함을 까면은 어마어마한 증거가 쏟아져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요. 겉에 안 써 있어도 안에 들어있는 건 투표 용지니까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그 아까 그 조혜주 중앙선관위 제2과장이 원래 저 문재인 캠프 있던 사람 아닌가요? 조혜주가 아니고 선거 이 과장인데요. 네. 제가 그분의 이름 모르는데 조혜준 선관위 위원. 아 위원이고. 하여튼 이 선거 이 과장이 12월 14일에 저희 연수구 소송 대리인단들의 모임 날에도 본인이 혼자 다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 이 과장이 굉장히 많은 것에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본인이 깨져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뜯어봤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뜯어봐서 다시 붙였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왜냐면 개표하는 날에 한번 담아놨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뜯어봤다. 그리고 다시 덮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구에서는 말도 안 되게 뜯은 흔적이 있으니까 그거 니들이 하도 음모론을 제기해서 궁금해서 뜯어봤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맞죠.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저희를 욕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너희들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궐선거 때까지 뭉개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좀 사그러지고 통합선거의 명분을 멋대로 변조할 수 있는 날까지 미루고 있는 건데 지금 대법원도 이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송 대리인단들이 기독자유통일당 분하고 저희 연수구 소송 대리인단들이 대법원 앞에서 매일매일 점심시간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서 변론기를 지정하라 매일매일 1인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살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변호사 경력이 적지만 살다 변론기를 구걸하는 적은 처음입니다.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저희들이 웃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슬픈 어떤 그런 느낌도 들죠. 지금 방금 문수정 변호사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최근에 우리가 찾아낸 내용들이 아니라 작년 5월 이 소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이 확보한 그런 증거이고 정보입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도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참 답답한 느낌입니다. 이 방송을 혹시 우리나라 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께서 보신다면 중앙선관위가 됐든 지역선관위가 됐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저는 적어도 95% 혹은 97%, 8% 이상은 저는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러한 선거 조작에 부정행위에 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에 아주 조직적으로 또 교묘하게 관여된 아주 극소수의 그런 관계자 때문에 이 지금 선거 결과나 과정들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좀 자각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께, 선관위 직원 여러분들께 이런 선거 투개표의 관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 정말 잘못된 내용, 즉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오염시키고 이것을 왜곡하는 그러한 행위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저는 오히려 공익신고 그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그 용기를 여러분들이 좀 발휘해 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 뭐 공익신고가 좀 어렵다면 저희 변호인들에게 기침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선거에 관여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에서 이 정도에 접근할 수 있고, 최근에 미국의 사례를 본다 할 것 같으면 현직 대통령이 국가 최고의 어떤 모든 공권력을 동원했었어도 또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가짜표, 유령표, 정말 투표 결과를 뒤바뀌는 그러한 부정행위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곳곳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잡히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을 우리들이 최근에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설치던 표현 이상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앞에서 막 이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도 밝히지 못했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어떤 애타는 마음과 우리 당사자들의 노력, 또 우리 원고 대리인단들의 노력만으로 선거의 부정을 밝힌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진실은 밝혀진다, 정의는 바로 세워진다는 그 믿음 하나로 앞으로도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끝에 사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뭐 지금 방송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만,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그 선관위 검증을 앞두고 인천 연수구 선거 소송에 관련해서 후원을 한번 부탁을 했었더니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이에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변구자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게 연수구를 소송 당사자인 민경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다고 인천 선관위가 저에게, 대표인 저에게 많은 지금 태클을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다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때 후원해 주셨던 분들 중에 아직 반환 안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 한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좀, 그리고 국토본 카페에서 그 반환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환 신청을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길이다 하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질의 있으시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종이TV라고 하는데요. 오늘 자기 통해서 원래도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너무 고생하다는 게 느껴졌고요. 방금 공개하신 투표 박스, 원래 어떤 규정되어 있는 박스를 써야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써져 있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해당 선관위 직원들의 뭐 중구역이라든가 그런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개개인에 대한 어떤 고소고발 같은 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지에 대한 질문 하나랑요. 또 속도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보궐선거 전에 수개표만이라도, 그러니까 재검표 중에서도 이제 수개표만이라도 이제 진행을 하도록 이제 압박을 가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버나 다른 감정에 대한 것을 만약에 혹시라도 수개표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면 그 사람들이 벌써 다 조절을 해서 그러면 저희 동력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까지 좀 드려주셨습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투표지 보관함의 그 봉인 상태 훼손뿐만 아니라 지금 투표지 투표함의 관리에서 여러 가지 비규격 상자를 썼다든지, 또 그 밖에 지금 그 보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이상한 그 행위를 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낸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선거 투개표 과정 그 관리 과정에서의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장과 또 사무총장, 상임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초기에 고발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런 부분이 또한 선거 무효의 한 원인이라는 점을 가지고 소송 과정에서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4월 보선 전에 과연 재검표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지금으로서 뭐 성급하게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2월 중에 지금 저희들이 재검표 수개표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수개표가 됐든 다시 선거 당일과 똑같은 형식의 그런 투표지 분류기를 또 이용한 개표가 되든지 일단 재검표를 함에 있어서 QR코드 검증이라든지 필요한 사전적 절차를 거쳐서 재검표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원에서 적어도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0일 전까지 어떠한 재판 절차에 관한 다음 절차에 관한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를 저희들이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실질적으로 2월 구정 후에 또 그리고 3월 초까지 재검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도 좀 상당히 긴장하면서 그런 요구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연 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뭐 장담은 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아직까지 뭐 너무 이렇게 속단하지는 않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보니까 공수처 생기던데 공수처에다가 대법관들 저는 고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이거 뭐 어쨌든 이 공수처가 참 우리가 태어나서는 정말 안 될 기관이라는 점을 한편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또 어느 정도 이 가동이 되는 정말 상황이 되는 시점에 가서 그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별 실익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가적으로 저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압박하는 수단이 또 이제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발, 대검에 저희들 고발하는 거 있고 공수처도 최근에 또 생기고 중대범죄처도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주소로 고발을 해야 될지 그냥 모를 정도로 이상한 기관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고발 장소를 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고발하는 이제 수단으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말 12월 16일 날 중앙선관위가 행했던 특히 이제 각종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하리만큼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이제 발생했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물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쓰던 물건이랑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고인데 국가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탁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 혜택 이런 혐의로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개표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사실 확인이 됐고요. 그들은 이제 우리나라 선거법에서 개표 요원을 한국 사람으로 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는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외국인에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권은 이 투표 참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국민에게만 인정하는데 불구하고 중국인한테, 우리의 준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의 개표를 맡긴다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는 개표 사무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인력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2018년도 예산은
4,06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은 7,300억이었습니다. 2년 만에 3,000억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물건비가 있었습니다. 물건비가 저들 보니까 서버 교체 비용 같은데요. 멀쩡하게 사용된 서버를 갑자기 바꿨지 않습니까? 증거보전 시설이 들어간 이후에 서버가 바뀌어서 거기서 한 그 비용이 35% 된다면 한 2,5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되는데, 이런 부분도 혈세 낭비라는 점을 들어서 감사원에 2020년 12월 10일 감사원에 저희들이 감사 청구를 했는데 중간에 서류 미비로 다시 이제 보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대법원에서 하지 않는 내용 일부라도 거기에 소송과 관련된 증거들이 일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차일피일 시간을 끌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지 생각하십니까? 않기를 뭐 바라야죠. 일단 그거에서 한 말씀 올리면, 그 시간을 끄는 거는 저들의 범죄 행위거든요. 그로 인한 불이익도 저들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벌써 10개월 이상 지난 상태에서 저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를 간단하게 해서 간단한 재검표로 끝내지 않은 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나서 싸울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간에 끝까지 싸워서 타협하지 않고 이길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 여러분의 전체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디서 동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를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되찾아와야 됩니다. 저희들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막 싸워서 이겨낼 것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지금 이명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담해야 될 책임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대법원은 뭐 원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대로 그냥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헌법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문수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선거관리위원회나 피고가 아니면 또 대법원이 이렇게 야만적으로 답변을 하고 야만적인 재판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이 재판을 관심을 갖고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또 공개 재판을 통해서 많은 감시와 감독을 해주신다면 저들은 절대 이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고영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보충을 해드리자면,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왜 잘못됐는가? 그것은 개표장에는 개표 사무원이 있고 개표 참관인이 있습니다. 개표 사무원은 표를 이렇게 세는 사람이고요. 개표 참관인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잘 하고 있나? 그런데 법에서는 개표 참관인은 한국인만 가능합니다. 근데 개표 사무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란 말은 없어요. 하지만 구경하는 사람도 한국인임을 요구하는데, 하물며 개표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공정하고 중립적 이게 아니고 한국인들 중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인이 공정하고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개표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입니다. 질문 하나만 부탁드려요. 예, 요 분하고 한 분 정도 더 하고 마치. 네, 뭐 국민분들이 아직도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까라고 질문이 좀 있어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고민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을 하면 익숙해지고 그게 좀 이상한 말이 아닌 것처럼 돼요.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항상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예 이 그거 틀딱더라 하면서. 그런데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계속 부정선거를 외치니까 그런가? 라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계속 얘기하니까 약간 바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거 일부만의 헛된 환상이야, 망상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줄어들고 진짠가? 라는 마음이 가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관심도 생기고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1년 그 4월 보궐선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저 짓을 해놓고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근거 없는 선거제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이런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노하시고 선관위 이와 같은 행태를 단호하게 응징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관심과 노력만이 우리가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노아라TV입니다. 저희 기독자유통일당 선거 무효 소송이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초반기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선거 소송과 달리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선거 소송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부를 지금 그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소송과 같이 합쳐달라는, 그쪽으로 이송해서 판단 받아달라는 이송 신청에 대해서도 묵묵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기한 증거 신청에 대해서도 묵묵무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제기한 소송 이후 현재까지 진행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진행 방향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진행 방향은 뭐 아까 계속 얘기했던 대로 지금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하고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은 방금 얘기했던 법원 외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직접적인 수단으로는 아까 법원이 직접적인 압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본이라든가 공동변호인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원 앞 시위, 이것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기독자유 당원들을 통해서 실제로 대법관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그 수단으로서 초상화가 그려진 그들의 사진이 명시된, 게시된 그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영어 방송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부정선거 한국에 판박이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뭐 바이든이 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 작전으로 해가지고 모든 딥스테이트들을 제거 작전에 들어가 있고 지금 많이 체포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금도 발휘하고 있고, 전면에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놓지 마십시오. 지금 미국에서는 그 1차 우두머리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한국의 부정선거도 이거 두각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힘을 받으실 것 같고요. 열심히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이게 우리가 지나간 4.15 선거에 참 부정을 밝히는 일도 저희들이 숙제입니다만, 저는 약간 조금 제가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자, 당장 이번 4월에 지금 서울, 부산에서 또 시장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 똑같이 지금 투표 날이 정해지고 또 사전 투표를 또 이틀간 또 하게 되겠죠.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혹시 지금 말하자면 앞으로 벌어질 이 선거에서 또 어떤 외국 조작 세력들의 그 준동을 우리가
참 맞고 혹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편으로 저희들이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소송을 하는 저희들의 또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런 점도 저희들이 소송 대리인단이 좀 이 생각을 정리를 해서 자 그러면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혹은 사전투표보다는 당일 투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둬야 될 것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 지금 4월 앞으로 4월 보궐선거 후에도 또 어떠한 또 이 선거의 어떤 그 부정행위가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우리가 한편으로 지나간 선거에 대한 소송을 하는 한편으로 앞으로 지금 닥치는 이런 선거에 있어서도 좀 그런 점을 우리가 함께 우리 애국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한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느 유권자분들이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신 주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한각회 TV입니다. 예. 예. 요 질문을 끝으로 예. 너무 지금 선거가 투표 날인할 소용이 없어지고 또 저렇게 봉인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2번, 3번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그뿐 아니라 사전선거구에 카메라 설치도 무용지물화 돼버리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엄청 많은 국민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자리를 지켜보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랬는데 지금 야당이 제대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상태에서는 사실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미국과 한번 미국의 트럼프과 같은 맥락에서 공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네,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시고요. 예.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또 우리 변호사님들과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번 4월 선거에서라도 어쨌든 사전투표지의 그런 철저한 관리 또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에 대한 CCTV 촬영 등 유사시에 만약의 사태에 우리가 어떤 그 대비해서 증거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죠. CCTV 설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당 우리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께 제가 좀 앞장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든 이렇게 보면 그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그 선관위라든지 이런 데 불러서 이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그래도 또 맥히는 부분들이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소송을 하면서 저희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지고 이번 4월 선거에서도 지금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이 사항들에 대한 요구를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좀 정리되면 그것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장시간 동안 수고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것으로서 오늘 우리 유튜브 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